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자의 음모, 이 두 편 중에서 하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전편에 이어서 네 번째, 금문이 알리는 진실,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자보다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사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공자가 남긴 그 역사의 내용이 진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금문이 알리는 진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진나라와 관련된 그러한 그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진나라, 그러니까 진진지오라 그래가지고 진목궁이 다스렸던 그러한 진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목궁과 사돈관계를 맺었던 또 다른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진목궁의 사돈이 되었던 그러한 진나라에서 남긴 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녹도 쓸고 훼손도 되고 또 뭐 묻혀 있다가 발굴되었겠죠.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허옇게 탁본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의 어감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진공왈 해가지고 진공이 말하기를 황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에 글자 두 글자가 보이지 않고 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 말하기를 나의 황조, 그러니까 황실의 할아버지, 황실의 조상이 무슨 공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 이 진나라 왕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올 수도 있죠. 두 칸이 있는 걸 보면 뭐 12대 공, 12공 해가지고 자신의 조상 12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특정인을 가리키는 그런 공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금문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것이 진공왈, 이게 황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황조, 무슨 공, 글자가 여기 비어 있죠. 무슨 공, 이렇게 해가지고 대명, 큰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좌우무왕, 화, 백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사사방, 지우 대정, 큰 명령을 받고, 여기 보면 백만 여기 있는데 이미지만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판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선대에서 큰 명을 받았는데 모왕을 도와서 모든 이족들과 화합을 하고 사방을 이렇게 넓히라. 그리해서 마침내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이 진나라도 자기가 주나라 황실이 힘을 잃고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이 진나라도 사실은 자기가 천하 통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속내를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나라뿐 아니라 또 진목공의 진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유력한 제후가 각각 다 이런 속내를 가지고 명분만 있으면 그 나라를, 약한 나라를 병탄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점점 자기의 덩치를 세우는 그러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주주의자, 주나라를 우선으로 여겼던 공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나라들이 그 사방에서 이 난리통이 되고 또 신하가 자기의 주군을 갖다가 시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춘추를 썼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앞에 나왔던 진나라와 사돈간이 되었던 이 진穆공이 남긴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판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천명 여기 있네요. 혁, 사, 만, 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나라가 만하, 야만스러운 하나라, 하족을 두렵게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하라, 두려워하게 만들라. 다시 말하면 정벌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족을 갖다가 정벌하겠다. 이렇게 정벌을 하고 천하를 진나라의 품에 넣겠다 하는 이런 것이 앞에서 본 또 다른 진나라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穆공의 이 표현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이때로부터 대략 100년 뒤에 공자가 나와가지고 이 혁사만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했죠. 종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주나라의 선대가 되고 계통으로 보는 이 하나라를 정벌하고 또 이렇게 천하 통일을 이루겠다. 여기에는 진혁사만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진혁사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통일의 뜻을 이미 다 품고 있었던 겁니다. 진나라뿐 아니라 위나라도 그렇고 초나라도 그렇고 다 그런 동일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그것을 성취했느냐? 이 뒤에 이것이 유훈으로 계속 전달이 되면서 결국은 진시황이 그렇게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보면 이것도 아까는 진혁사만한데 여기에서는 요게 혁사만방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하 사방에 오랑캐들을 갖다가 장악하겠다, 정벌하겠다, 내 통제권 안에 넣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라는 글자입니다. 나라고 할 때 사가 되는 것입니다. 혁사만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穆공 시대 또 진나라 그 종묘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 혁사만하 혹은 혁사만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기네들이 이 진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진나라의 발음을 따서 진나, 고려도 역시 이 소토를 진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진나라에서는 하족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상당히 자기들끼리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카페나 또 이
역사 신문 거기에서 이렇게 댓글로 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진나라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나라를 갖다가 정벌한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뭘 배운 거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 이 보신 대로 금문, 우리에게 전달돼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이 금문에는 벌써 진목공을 비롯해서 진나라 때의 그 왕들이 벌써 천하를 장악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중에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금성천리,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해서 막강한 부와 또 그 안보상, 방어하고 또 출격하는 그런데 상당한 이점을 가진 지형적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가 있었고, 주나라가 동천하면서 그 호위해가지고 안전하게 나경으로 옮겨갈 수 있게 했다. 공이 있다 인정받아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진나라의 기틀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후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 후에 금성천리를 차지함으로써 이 진나라는 명실상부한 그러한 실력자로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의 인정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한 것은 바로 진시황의 치세 때에 천하통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진시황의 통일된 진나라가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었던 김씨 가문은 한나라의 통합이 되고, 그 한나라가 왕망의 찬탈로 잠시 이렇게 비어진 사이에 왕망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요동으로 이주해가지고 이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으로 이렇게 동선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투후 김일지의 일부 김씨들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후한 말기에 또 잠적을 해서 조조의 그 한나라 찬탈을 막기 위해서 암살을 시도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결국은 남아있던 일족이 참살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왜 김씨 일족들이 이렇게 한나라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이다 이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충성을 보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었는데 얼마 전에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출생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날까지 걸었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유방은 진나라의 자손일 가능성, 천하통일을 이루고 결국은 잃어버렸는데 그 자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한거주 유방이 자기들이 표면상으로는 진나라의 폭정을 막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이 한나라인데 진나라의 철천지 원수로 여겨야 될 진나라의 임금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진나라의 상징을 그대로 쓰고 하여튼 여러가지 그 행적들이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서 모든 그러한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전수받는 그러한 행적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자기를 도와서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조차도 진나라에 대해서 조그마한 그 훼손을 가하게 되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그 장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이 유방은 그냥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출신을 감추었다. 그리고 행동은 매우 본능적일 정도로 친진 정책을 펼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 김씨가 한나라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충성한다 볼 정도의 그러한 친연성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문무왕 비문에서 진백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났다, 다시 일으켰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은 단순한 그 진목공의 그러한 역사가 재현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목공을 자신의 선대로 보는 그러한 개념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륙에서 그 사례를 든 것이 진목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목공에 대해서 공자는 그 역사적 그 사적을 사정없이 삭제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목공은 하나라를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주나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혁사만하, 이것은 가장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그 근문에서 보신 것처럼 거기에 보면 혁사만하 혹은 혁사만방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혁은 두렵게 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 사는 사역동사, 그 다음에 만은 야만스러운, 그 다음에 하는 하나라, 하족,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에서 보면 진, 혁사만하 이래 되어 있는데, 진은 야만스러운 하족, 하나라를, 그때 당시에는 하나라가 없었으니까 하나라의 후예가 되겠죠. 하족을 두렵게 하겠다, 두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혁사만방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혁사만방 해가지고 내가 사방의 오랑캐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즉 정벌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어가 분명히 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사만하는 바로 600년대, 기원전 600년대에 나타난 표현이고, 이 뒤로부터 약 100년 뒤에 공자가 혁사만하라는 말에 대해서 분개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서 만이 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건 동쪽의 사람이라 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만스러운 진나라를 지칭하겠죠. 그 다음에 윗대로 올라가면 순임금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야만스러운 동이가 하나라를 소란스럽게 한다, 침략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혁사만하에 대한 그 반발로서 이렇게 공자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종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종이활하라고 하는 것은 그 후대에 기원전 58년 이때에 종이활하 이래 돼 있어가지고 양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대 한나라 때의 대학자로서 아마 공자 다음의 인물이라는 그런 아마 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이활하 해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종이라는 것이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 그러니까 다른 건 만이 해가지고 이렇게 공자가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종이, 그러니까 종갓집이 되는 동이가 하나라를 소란스럽게 한다, 하나라를 침략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진나라를 포함해서 동이가 중국 사이에 종갓집이라 하는 것을, 종가 세력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보면 이 이라는 것이 근본이다, 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장 크게 대립되는 것이 혁사만하, 만이활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만이활하라고 하는 공자의 주장이 시대적으로도 모순이 되고 지리적으로도 모순이 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만이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만스러운 동이가 하나라를 침략한다. 이게 이제 순임금이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순임금은 그 활동 범위는 바로 이 산동반도부터 발해만 이 일대가 됩니다. 또 하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대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안 맞다 했는데 일단 지리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 하나라든 순임금이든 바로 여기에서 중심을 두고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나라를 노략질을 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 터전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지리적으로도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그 터를 삼고 있던 그 나라이고 순임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라의 하족의 우임금도 마찬가지로 이 동방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 터전을 자기가 그 쳐들어왔다? 소란스럽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임금 다음에 순임금이고 그 다음에 우임금입니다. 그러면 순임금 다음에 생겨난 나라인데 어떻게 순임금이 하나라를 침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만이활하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어떻게 해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록을 앞에서 보셨지만 근문에 있는 것처럼 혁사만하 여기에 대한 반발로 역사를 위조를 했고 그래가지고 역사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깎아버렸던 것입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조했다, 창작했다고 하는 흔적이 순임금의 동생 상의 그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고 또 근문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공자의 이런 주장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러한 주장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양계초가 공자의 그 기록들을 보고 분개를 해가지고 이따위로 역사를 썼으니까 우리 중국사가 형편없이 돼버렸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공자를 갖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미천한 출신인 순임금을 임금의 자리에 앉혔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여튼 그러한 것이 여기저기서 그 모순이 드러나는 그때 당시에 전해진 기록과 공자가 남긴 이 기록은 모순 덩어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공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역사까지도 마음대로 그리고 그 태도가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공자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조차도 한마디도 반론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냥 눈만 뜨고 지켜볼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자의 맹목적인 종주주의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앞선 2000년간의 역사가 너무나도 뒤틀리고 엉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결론을 내리기보다
양계초의 그 말을 결론으로서 한번 음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말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조금씩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갈구하는 것은 하나라도 객관적 역사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학문을 하든지 주관적인 답정러가 작용한다. 그러기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순수 객관적인 연구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진정성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여 도와 문 둘 다 상처를 입는다. 훼손된다, 이 말이죠. 역사 역시 마찬가지다. 역사를 역사로 보지 않으며 반드시 역사를 높일 뿐 아니라 더 미화하려고 도를 밝힌다거나 세상을 다스린다는 등의 명분으로 일체의 역사적 흔적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추구로 삼는다. 추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는 꼴, 풀 이런 뜻입니다. 구는 개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이 개의 모양을 이 풀로서 엮어가지고 제사 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가 끝나면 이 추구를 길바닥 아무데나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마차에 밟히고 발길에 밟히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고 던져버리는 그러한 추구와 뭐가 다르냐 이것이죠. 공자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그냥 이용하는 그러한 수단일 뿐이다. 역사는 역사가 아니고 자기의 수단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밝히거나 세상을 다스린다는 등의 명분으로 일체의 역사적 흔적을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는 축으로 삼는다. 그 결과 공자 개인의 입지는 강화되겠지만 역사가의 신용은 땅바닥에 처박힌다. 추구처럼. 이런 악습은 공자로부터 시작돼서 2000년 역사에 그 해독이 번지지 않은 곳이 없다. 공자가 저술한 춘추는 오늘날 가장 오랜 역사서다. 만약 역사를 이따위로 써놓고 그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역사의 일그러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양계초 이분은 상당히 역사를 냉철하게 봅니다. 그리고 구한말 때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구한말이 너무나 어지럽고 한심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 비하하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패배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게 하는 그런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역사학계의 간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안보에만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게도 간첩이나 매국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에는 승리와 패배가 섞여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했는가를 살펴야 승리의 역사를 지속할 수가 있다. 맹목적인 국뽕에 취한 자는 자기 성찰을 기대할 수 없기에 패배의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패배주의에 길들여진 자는 승리의 방도를 모색할 수 없어 늘 패배자가 될 뿐이다. 그러기에 우리 역사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오염되지 않은 역사의 실체를 확보할 때 오판 없는 성찰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를 알더라도 순도 높은 역사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뒤에 오는 세대는 오늘 우리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